지난 강의에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적이 늘 꼴찌 수준이었던 제가 어떻게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부를 잘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남다른 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은 시기에 출발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말하기보다 왜 끝내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사람은 다시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는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공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가 공부가 싫어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제게 학교는 현실을 해결해주는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장은 달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 바로 돈이 나왔고 그 돈은 당장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게는 학교보다 공장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제 나름의 결론 하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주 이상한 결론입니다. 불행한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무식해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그 선택이 다시 나를 같은 자리에 데려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공부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화상흉터 관련 수술을 받고 있던 중이라 군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면제라는 말을 들으면 좌절이나 불안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아직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여유 같은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막연한 결심이었지만 그만큼 진지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계속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이 선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저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일단 재수학원 종합반 등록하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부가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방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수학원의 하루 일정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의외로 그 시간표가 저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전의 삶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고 술을 마신 채 출근하는 날도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릴이 돌아가는 소리는 퇴근을 하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 공간은 저에게는 이상할 만큼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었던 건 공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에 몰두해 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리 긴장하고 있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학원에서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너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당장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앉아서 책을 펼쳐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더라면,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더라면 아마 저는 공부에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머리로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태도로 버텨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하루 4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결코 건강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깜지를 쓰고 외우고 다시 쓰고 또 반복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처음에는 60명 중 55등 정도라던 제가 마지막에는 7등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반은 가장 하위 반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주변에서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비슷한 유형에서 계속 막히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비싼 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기초를 하나를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권의 책을 살 돈이 없다면 그 한 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속 연습했다면 높은 성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많은 책을 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조용한 환경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과서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 볼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식을 알고 있는 교양이 있는 집안은 설령 한번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말투가 부드럽거나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기초를 무시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반복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아이에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는 분위기 같은 것들입니다.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양은 재산보다 오래 남고 위기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초와 반복을 허락하지 않는 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1년의 노력 끝에 바뀔 거라는 희망은 다 날아갔습니다. 간신히 전문대 합격 성질을 받게 됐습니다. 경쟁력이 좋지도 않고 약한 경기도권 행정학과 야간이었고 그것도 예비 순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고작 전문대 아니냐는 말이었고 그걸로 뭘 하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얻은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이후 2년 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대학생이 된 기분을 내겠다고 술을 마셨고 공부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대학생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제 안에 하나 남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아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시기에는 초기 성공과 함께 찾아온 착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성과가 삶 전체를 바꿔줄 거라는 착각,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던 그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작은 변화가 없었다면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완전히 잘된 시기도 아니었고 완전히 헛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아주 조금씩 다음 선택을 준비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전문대를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축하받아야 할 자리였을 텐데 제 기억 속의 졸업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폭언과 폭력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축하라는 말이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이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조용한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독서실에 머물며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일이 없는 시간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1년은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고 테이프 강의를 들으며 그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책을 펼쳤고 묵묵히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바랐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2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안에서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도 없었고 다시 붙잡을 확실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시기에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인생을 걸겠다는 결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아직 시간 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말들은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버텨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성공을 믿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날짜를 확인해보니 경희대학교 법학과 시험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시험이 같은 날에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성균관대로 몰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희대 영어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서 조금은 안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시험이라는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차 시험은 논술이었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부담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부터 전문대까지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직접 겪어온 사람으로서 그 주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논술에서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풀어냈을 뿐입니다. 3차는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긴장보다는 낯익은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을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수없이 정리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면접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가장 차분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는 것 말입니다. 그 기회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순간으로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오래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제는 끝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앉아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법대에 들어갔으니 이제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오히려 더 버거워졌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돈 걱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느낀 빈부격차는 실업기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법만큼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경쟁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동안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성공한다는 오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술자리에 시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키워 다른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유학을 갈 정도의 여건도 아니었고 혼자 토익을 준비해도 800점이 한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주 늦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과 손, 그러니까 깜지처럼 외우는 방식으로 영어 실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공무원 시험 경쟁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건 어렵겠구나. 이 사람들과 대기업 사무직 취업 경쟁으로 같은 게임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